내게 실망했다는 진호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과 깊이 숨겨두었던 저의 진심, 그동안 제 모든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 진심을 알아준 진호 씨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죠. 앞으로는 절대로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나는 혜선이 네 앞에서 항상 떳떳하고 솔직하고 싶어. 내 사정이 당당하지 못해도 너한테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숨기는 거 없을 거야. 우리가 서로 조건 보고 사랑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거나 숨기는 일 없이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알겠지? 미안해, 오빠. 나는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오빠까지 속이고 오빠를 상처받게 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도 내 얘기 들어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도 화내서 미안해. 그래도 이제는 이해해. 혜선이 네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알겠어.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뒤늦게서야 제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부모님은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제가 1년 만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못 믿어워 하셨습니다. 여태 네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누굴 만난다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얼마나 만났다고 벌써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 1년이 긴 시간 같겠지만 전혀 아니다. 아니 더군다나 혜선이 너같이 순진한 애들이 겨우 1년 만에 결혼을 생각한다니. 아빠 엄마는 좀 당황스럽구나. 진호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두 분도 직접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잔뜩 긴장한 진호씨가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제 기대와 달리 부모님은 진호씨를 반대하고 나서셨습니다. 사정은 대충 들었다만 그래도 그 나이에 모은 돈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돈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자네 설마 우리 혜선이한테 기대서 살 생각인 건가? 아니면 우리한테 도움 구할 생각이야? 그건 아닙니다. 작지만 제가 지내고 있는 곳도 있고, 물론 지금은 월세이긴 한데 금방 돈 모아서 자리 잡고 가게도 열 생각입니다. 지금은 가게 하고 싶어서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고요. 저 혜선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수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건가? 솔직히 자네 혜선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도 결혼하겠다고 할 수 있었겠어? 누구라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한 것 아닌가? 부모님은 진호씨의 사정을 들으시고도 돈 한 푼 없이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진호씨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이해만 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 그런 진호씨를 마치 돈을 보고 접근한 속물 취급을 하시면서 저희의 만남을 반대하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했지만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진호씨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 내가 다 설명했는데도 듣지도 않으시고 왜 자꾸 반대만 하세요? 혜선아, 네가 지금은 우리 말이 귀에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야. 네 말대로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나는 본 적이 없지.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그 얘기가 다 사실이라고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니? 내가 보기에 그 놈은 성실하게 사는 놈이 아니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그러네.
부모님은 진호 씨가 속물 같다며 순진한 제가 속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 야속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 봐왔던 진호 씨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진호 씨는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했고 자격지심도 없으면서 긍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그냥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못마땅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평생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내본 적 없던 저였는데 저도 남자 때문에 부모님과 싸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결국 부모님은 끝까지 결혼 허락을 구하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결국 포기 못하겠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다 큰 자식이 자기가 결혼하겠다는 걸 부모가 막아설 명분도 없고, 혜선이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선택해야지. 그렇게라도 결혼하고 싶으면 안 말리마. 대신 우리 도움 일절 없이 네 힘으로만 해야 해. 내가 너한테 물려주려 했던 재산들 다 포기하고 우리 덕에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앞으로 오로지 너희들 힘으로만 살 자신 있으면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해라.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호 씨나 저나 둘 중 한 사람이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진호 씨가 제 배경을 보고 접근했다 생각하셨기에 아마 더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협박같이 들리는 아버지 말에도 저는 진호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호 씨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진호 씨는 아버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싸워서 속상해 하면서도 자기는 원래부터 처가 도움 받을 생각은 없었다며 자신을 믿고 결혼해 주기를 바랬죠. 처음부터 장인어른 도움받을 생각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도 혜선이 너를 당장 호강시켜 주겠다는 약속은 못해. 혜선이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 지금은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고 좋은 결혼식이나 비싼 드레스 같은 건 못 해주지만 그래도 평생 사랑하고 아껴줄 자신은 있어. 이런 나라도 좋으면 나랑 결혼해 줄래? 결국 저희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희만의 힘으로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호 씨가 지내던 월세집에서 중고 혼수를 구해 신혼을 시작하고 둘이서 성당에서 단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무척 행복하기만 했어요. 단촐하다 보니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없었는데도 이래저래 바쁘게 지내다 보니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제 생각에 여전히 변함이 없는지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셨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죠. 저야 회사 다니고 부모님과 신랑이 하다 보니 바빴다지만 진호 씨는 무슨 일인지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통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이 결혼 준비를 한다고 만나는 날이 아니면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고 새벽 늦게서야 답장이 오곤 했어요. 평소 숨기는 게 없던 사람이기에 의심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던 저는 결혼식을 며칠 앞두었던 날 진호 씨가 그동안 바빴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혜선아, 우리 신혼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신혼여행? 어디로? 제주도? 아니, 네가 가고 싶어 했던 유럽. 뭐? 우리 형편에 무슨 유럽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좋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었어. 네가 그때가 너무 좋았다면서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었잖아. 그때는 우리가 결혼할 줄도 몰랐을 때고 너도 그냥 지나가듯 말했지만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거든. 솔직히
내 형편에 무리긴 했는데 결혼식도 제대로 못 해주는 마당에 그 소원은 꼭 들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한테 말 안 하고 일을 더 하고 있었지. 뭐야? 그럼 그동안 연락이 잘 안 됐던 게 다 그것 때문이었어? 유럽 경비 벌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게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가서도 비싼 호텔이나 레스토랑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싸고 괜찮은 숙소도 발견했고 아껴서 쓰면 보름 정도는 다녀올 수 있을 거야. 표도 마침 아는 사람 통해서 싸게 구했거든. 1등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해 줄 거지? 당연하지. 날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너무 고마워. 감동이야. 나를 위해 그동안 혼자 고생했을 진호 씨를 생각하니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끝내 부모님께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몇 번은 내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도 끝까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을 보며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는 짐을 싸서 부모님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결국 저희 결혼식에 오지 않으시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성당에서 둘이서만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사진을 찍은 저희는 결혼식이라 할 수도 없는 그 단촐한 식을 끝내고 진호 씨가 살던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세집에서 시작한 없어도 너무 없는 살림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나야 했던 저희는 돌아와서 쉴 새도 없이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진호 씨가 필요한 게 있다며 잠시 물건을 사러 나갔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죠. 진호 씨가 나간 지 몇 분이나 되었을까?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선 씨, 저 진호 친구 영민입니다. 영민 씨? 아, 네. 근데 영민 씨가 저한테 왜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진호 씨 찾으시는 거면 지금 옆에 없는데요? 네, 그 진호 옆에 없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전화 드린 거예요. 예? 그게 무슨...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긴 얘기는 못 드립니다. 내일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기로 하셨죠? 티켓 찢어버리고 당장 도망가세요. 영민 씨는 제가 몇 번 만난 적 있었던 진호 씨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육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중마고우로 인간관계가 좁은 영민 씨에게는 거의 유일한 친구였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영민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을 가라뇨? 혜선 씨, 지금 진호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여행 가면 안 돼요. 걔가 여행 가서 혜선 씨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행 가서 사고 내고 혜선 씨 부모님한테 혜선 씨 목숨값을 받을 생각이라고요. 당황스럽겠지만 지금은 제 말을 믿으셔야 해요. 이제 곧 진호가 들어갈 텐데 티내지 마시고 제발 빨리 도망치세요. 그리고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내일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아셨죠? 급하게 그 말만 뱉고 끊겨버린 영민 씨의 전화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영민 씨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넘기기에도 찝찝한 건 사실이었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설마 남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할 것 같지도 않았고 영민 씨가 했던 말들이나 다급함들이 거짓말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대로 고민을 하기도 전에 진호 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저는 좀 전에 걸려온 전화번호를 얼른 외우기만 하고 통화 목록을 지운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진호 씨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행을 위한 짐을 싼 후 내일을 기약하며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결혼식으로 피곤했는지 진호 씨는 예상보다 일찍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잠에 든 진호 씨 옆에서 뜬 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간 마음을 나눈 진호 씨를 믿어야 하는지, 몇 번 본 적도 없는 영민 씨 말을 믿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저는 결국 늦은 밤 우리의 신혼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없는 친구 집으로 피신을 한 저는 그날 꼬박 밤을 새고 다음날 그 친구와 함께 영민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제가 옆에 없다는 걸 알게 된 진호 씨에게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내가 영민 씨에게 속아 남편을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영민 씨를 만난 저는 그 사람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진호가 다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 보육원에서 만났을 때부터 일부러 혜선 씨한테 접근한 거라고요. 그놈 혜선 씨가 부잣집 딸인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상하게 자주 마주친 것들, 그것도 다 진호 계획이었어요. 영민 씨는 진호 씨가 처음부터 제 사정을 다 알고 저한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영민 씨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할 일을 영민 씨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영민 씨의 말을 결국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놈 1년 동안 진짜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순진한 척, 성실한 척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걔가 친어머니 만나서 모은 돈 다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놈 친엄마 찾은 적도 없고 찾는다고 해도 그럴 만한 놈도 아니에요. 그제서야 저는 진호 씨가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영민 씨의 말들이 진실처럼 느껴지게 되었죠. 걔가 처음에는 그 집 대릴 사위로 들어가서 회사라도 물려받을 작정이었나 본데 끝까지 집에서 반대하시니까 애가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나한테도 자세하게는 말 안 하던 놈이 결국 도와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지원을 끊겠다고 말하자 진호 씨가 계획을 바꿨답니다. 멀리 여행을 가서 사고를 벌여 부모님께 제 목숨값을 받아내는 것으로 말이죠. 그 과정에서 협박범 역할을 할 조력자가 필요했고 가장 친한 영민 씨에게 공범으로 범행을 도울 것을 시켰던 거였어요.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하긴 하지만 그때는 나도 한몫 챙기려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영민 씨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사실 제가 진호를 도우려고 했던 건 동생 수술비 때문이었어요. 큰 돈이 드는 수술이라 저도 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고마우신 분 덕분에 동생이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혹시 이영진이라고 아세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영진이라는 이름을 저는 금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곳에 기부와 봉사를 해오던 저는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수술비 지원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기부가 바로 그 병원비였죠. 그런데 세상이 참 좁다고 그 사람의 보호자가 영민 씨일 줄은 몰랐습니다. 영민 씨도 나중에서야 알고 너무 놀랐다네요. 결국 제가 은인인 것을 알게 된 영민 씨가 제게 모든 것을 알려주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는 못 갚아도 고마우신 분한테 해는 끼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도움받은 만큼 저도 베풀고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무서운 일을 당할 뻔하여 놀라기보다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너무나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처받고 단련되었다 생각하지만 모두 착각이었어요. 살면서 평생 그날만큼 괴로웠던 적이 없었다 싶네요. 속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확인받고 싶었던 저는 결국 걸려오는 진호 씨의 전화를 받았지만 진호 씨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거짓말만 늘어놓았죠. 이미 내 눈과 귀로 증거들을 확실히 알게 된 제 앞에서 말이죠. 결국 저는 염치 없지만 그 길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지었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도 원망스러운 저를 부모님은 그저 다행이라 하며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었어요.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를 하고 혼인 무효 신청을 하게 되었죠. 바보 같은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일 비싼 변호사를 쓴 덕에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결국 사기 협박으로 실형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제 상처가 금방 아물지는 못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한동안 힘들어 회사도 그만두고 조용히 지냈어요. 그래도 나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바보였구나 싶어서 자책을 심하게 했었죠. 그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은 역시나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작지만 제 힘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때묻지 않고 자격지심 없는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쉽게 얻는 것들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 편견이었나 싶어요. 사람마다 가진 것이 물질일 수도 지식일 수도 모두 다른 것일 수 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생각에 갇혀 남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만 하고 피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오로지 저를 보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